자,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단어의 개념을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최소의 자립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최소의 자립단위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띄었을 수 있다. 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가 딱 예외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아까 의존에 들어갔는데. 단어 주제에 의존에 들어가 있는, 그죠? 좀 모질한 단어죠. 뭐죠? 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에는 뭐가 예외다? 단어로 치지만 요 정의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가 바로 조사다라는 거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 말이죠.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질 때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문제에 꽤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어 형성법.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단독으로 태어나서 어떤 것이 붙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쵸? 그 상태를 우리가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쵸? 단일어라고. 그래서 실질적 형태소가 하나가 있고 접사가 붙은 경우에는 단일어라고 하지 않지만 어미가 붙은 경우에는 단일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형태소가 하나거나, 그죠? 형태소가 하나거나 혹은 형태소에, 그죠? 자, 실질 형태소에 접사 말고 뭐가 붙은 형태. 자, 어간 더하기 어미인 형태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어간 더하기 어미인 형태는 단일어라고 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자, 접사가 붙은 형태는 단일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단일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합어는 단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단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복합의 양태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합의 방식으로 자, 합성어랑 그리고 파생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합성어 같은 경우는 자,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때 뭐야? 어간이 아니라 어근이야. 그럼 어간은 뭐고 어근은 뭐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말이. 그죠? 자, 근데 어간과 어근은 전혀 비슷한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은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외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닮아 보이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둘이 닮았다고 해서 그죠? 닮은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간, 어근도 활용하는 상황이 달라요. 자, 어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간의 대립 개념은 어미죠. 그래서 몸통, 간, 꼬리, 미를 써요. 동물을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몸통에 붙는 꼬리니까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도 꼬리가 다시 나죠. 그것처럼 그냥 교체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전에 등재될 때 먹고가 있나요? 사전에서 찾으면 먹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우린 뭐만 찾을 수가 있죠? 먹다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바뀐 건 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어미의 기본형만 올려주죠. 그러니까 사전에는 등재된 채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쓸 때만 꼬리를 바꾸는 거지 사전에서는 그것을 올려주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자, 이 어근 같은 경우는요. 어근의 대립 개념은 어근 할 때 근은 뿌리근이에요. 식물 생각하세요. 식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실과 시간에 여러분 실과 요즘 아니죠. 요즘 이 실과라는 과목이 없어졌죠? 그죠? 어쨌든 자, 몇 살 이상 공감 가능?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실과라는 옛날 가정 그런 걸 보면은 나무를 접붙인다는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어떤 동종의 수종에 비슷한 수종의 나무는 이렇게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다른 나무 가지를 자른 자리에다 붙이면 그래서 이렇게 동염해주면 그 자리에서 그 붙어갖고 그 열매가 맺힌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었거든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뿌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접붙인다. 자, 그러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뿌리는 접사, 몸통은 어미, 꼬리 이렇게요. 그 안에 깔려요. 네, 그래서 자,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어근만 있었을 때는 사전에 등재 안 되던 것이 접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를 해줘요. 자, 이것의 정체가 바로 뭐냐? 바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예요. 자, 그래서 파생어는 어근인 상태에서 덧난 거기 때문에 그 덧난 상태를 사전에 다시 등재를 해줘요. 그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죠? 꼬리를 바꾼 건 사전에 안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어근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이제 뿌리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독립이 가능한 어근과 어근을 합쳐서 한마디로 단어 더하기 단어죠. 단어 더하기 단어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합성어는 또 나눠지는 게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이걸로 또 나눠요. 자, 여러분 형태로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지 모르셨죠? 사실 이게 쫙 줄글로 몇 페이지 볼 때랑 이렇게 폴더처럼 첩첩이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합성을 통사, 비통사라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붙을 때 문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지켜서 붙으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문법을 안 지키고 붙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러는데 그 뭐가 문법을 지킨 거고 뭐가 문법을 안 지킨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지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통사를 따로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뭘 외울 때 대부분 당연한 거는 당연하니까 놔두시고 예외 위주로 외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비통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외우시면 돼요. 4가지 경우를. 자, 그래서 비통사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통사 옆에 펼쳐주세요. 자, 그럼 좌측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통사의 이유. 자, 비통사의 이유 첫 번째. 자, 말이 연결되는데 연결어미를 누락한 채 그냥 붙는다. 연결어미 없음. 연결어미가 없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르 내리다. 여러분 이거 둘로 찢으면 뭐 더하기 뭐죠? 오르다 내리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원래 통사적으로 문법을 지켜서 합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르고 내리다라고 해야 맞아요. 오르고 내리다. 그쵸? 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고 없이 그냥 오르에 내리다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미가 없으면 왜 안 되냐? 이게 왜 문법을 안 지킨 거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나 이거 정말 저 빌딩 정말 높?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원래 어간 자체가 뭐 없으면 안 되는 애요. 꼴이 없으면 안 되는 애요. 그죠? 어간은 어미에, 어미는 어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꼴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꼴이 없으면 안 된다던 걔가 꼴이 빼고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통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전성어미가 없는 경우. 이게 전성어미라는 거 우리가 통사론 맵에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전성어미라는 거는 성격을 변신시켜주는 어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장 속에 저를 쏙 넣어줄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식을 하는 이런 늦은 잠 같은 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이거 늦은 잠이라고 안 하죠. 나 오늘 늦은 잠을 잤어 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늦잠을 잤어 라고 말합니다. 자, 늦이 잠을 한 번에 꾸밀 수가 없거든요. 그쵸? 나 정말 그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 오늘 정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신발을 신고 다른 애를 수식을 해야 되는데 신발 벗은 채 붙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 경우 얘 오르고의 고는 연결어미였고 늦은 잠의 늦은의 은은 전성어미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전성어미 누락. 자, 뭐 덮밥도 그래요. 덮밥도 뭐라고 해야 맞아요? 덮은 밥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은 빼버린 거죠. 이런 게 비통사의 이유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부사라는 품사는 이따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사라는 품사는 원래 주로 뭘 꾸민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용언을 꾸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융통성을 부려서 가끔 다른 거를 꾸밀 수 있는 애죠. 관형사는 체험만 꾸며야 되는데 부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융통성은 있지만 그래도 원칙상 대개 뭘 꾸미기로 했어요. 용언을 꾸미기로 했는데 체언을 당당하게 꾸미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척척 박사 하잖아요. 자, 이거 교과서 예문입니다. 자, 그래서 척척 같은 경우는 부사예요. 근데 박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부슬부슬 할 때 이런 것들, 의태 이런 것들 다 부사잖아요. 자, 근데 비라는 체언을 꾸미는 거죠. 명사를. 자,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통사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죠? 부사의 체언 수식. 부사의 체언 수식.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한자어 합성어일 때. 한자 합성어인데 우리 어수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자, 등산 같은 경우 우리말 그대로 풀이하면 지금 뭐가 돼요? 오르다 산을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산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등산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한자어가 어때요? 우리나라 말 어순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말 어순을 안 지켰다. 우리말 어순을 지키지 않고 합성하는 경우. 자, 이 네 가지가 비통사적 합성의 사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 개념어만 보는 것 같지만 제가 개념어 하나당 사실은 문제가 나오는 요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파생어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파생어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 파생어는 뭐 더하기 뭐다? 어근 더하기 접사다. 자, 그래서 합성어가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서 찢어서 각각 독립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꽃밭 찢어요. 꽃은 꽃이고 밭은 밭이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쵸? 꽃, 밭, 그쵸? 자, 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근하고 접사 중에 자립이 안 되는 애가 누구죠? 의존 형태소 있었던 겁니다. 네, 얘잖아요.
자, 얘는 혼자서 못 써서 빌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뜯었을 때 자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 접사가 앞에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제가 풋고추, 풋과일 이렇게 할 때 풋 같은 거 있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살, 군말 이렇게 할 때 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접두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접미, 이거 꼬리미자죠? 그럼 접사가 어디 붙을 때? 뒤에 붙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소리꾼의 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쟁이장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접미사고요. 자, 그러면 접두사, 접미사의 기능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건 한글 맞춤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접두사와 접미사에서 접두사는 주로 의미를 수식을 해 앞에 오잖아요. 앞에 오니까 주로 꾸미죠. 그죠? 그래서 의미를 줘요. 자, 근데 자, 접미사는 자, 의미를 더해주는 한정 기능, 의미를 더하는 걸 한정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두사는 한정 기능만 밖에 없죠. 접두사는 한정 기능밖에 없는데 접미사는 한정 기능에 추가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뭐가 써 있죠? 지배라고 써 있죠. 지배. 그죠? 잘 보이나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지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지배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지배적 기능이 뭐지? 자, 그럼 빌붙는 주제에 지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은 단어의 본질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기능을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품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명사로 태어난 애를 동사로 바꿔버리거나 동사로 태어난 애를 명사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아예 그 단어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짓을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배적 기능이라고 해서 그런 접미사만 따로 뭐라고도 부를까요? 지배적 접미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동사를 만들어주면은 동사와 접미사. 아니면은 명사를 만들어주면 명사와 접미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죠. 그쵸?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 놀다가 있습니다. 자, 놀다라는 말에 우리가 명사와 접미사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뭘 붙이면 되죠? 우리 아는 단어잖아요. 놀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사전에 등재가 또 돼요. 그죠? 파생어니까. 파생어. 무슨 파생이 붙은? 접미 파생이 된. 무슨 접미? 지배적 접미사가 붙은. 자,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아예 사전에 따로 등재가 되는 거죠. 그쵸? 놀다 있고 놀이 따로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요런 것이 바로 이제 지배적 접미사가 되겠습니다. 공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공부. 요거 뭐예요? 품사?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다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하다가 되죠. 그쵸? 자, 그럼 뭐가 돼요?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다가 뭐죠? 동사화 접미사. 동사를 만들어주는 지배적 접사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파생어입니다.